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차와 관광업계 등 생활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도내 건설업계에서도 중장비에 쓸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며칠 뒤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터파기 작업이 한창인데 하루에 투입되는 굴삭기만 10대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5대는 요소수가 필요한 2015년 이후 제작된 장비. 하지만 요소수는 이번 주에 쓸 분량만 남아 바로 다음 주 공사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터파기 작업에 쓰이는 굴삭기는 한 대당 이틀에 한 번 10리터가 넘는 요소수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 공사 현장에서만 무려 일주일에 150리터가 넘는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비의 경우 연료 소비가 높아 요소수를 자주 투입해야 해 부담이 큽니다. 금주까지 쓰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구하지 못하면 장비가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되고 공기 지연에 차질이 빚게 됩니다.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덤프트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열흘에 한 번 40에서 50리터가량을 넣어야 하는 25톤짜리 트럭도 다음 주부터 운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왜 차 바꾸겠어요? 기존의 차 같으면은 요소수 안 넣어도 되잖아요. 차 바꿔놓고 이게 뭐 일도 못하는 실정 되면은 저희 같은 건 어떡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기중기 등 다른 중장비 업체들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수익이 적은 현장은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소수가 확보가 안 되니까요. 진짜 중요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애껴놓는 거죠. 정작 중요할 때 못 나갈까 봐 이제 조그만한 현장은 못 가고 있는 거죠. 제주도 내 중장비 8,700여 대 가운데 요소수가 필요한 장비는 14%인 1,200여 대. 하지만 요소수를 비축해둔 업체는 많지 않아 건설 현장마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슈 추적 세 번째 순서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제주 바다에는 아열대성 물고기들이 새로 나타나고 개체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신 자리돔이나 방어 같은 제주의 대표 어종들은 동해안으로 북상해 수산업의 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는 제주 연안바다의 어류 변화를 8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서남북 4군데에서 그물로 잡은 물고기 종류를 분석해 변화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아열대성 어류의 증가로 채집된 어종의 4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제주 바다에서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아열대 어종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열대 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올라온 뒤 전에는 바닷물이 차가워 생존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겨울을 넘길 수 있을 만큼 제주 바다가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산란과 번식까지도 가능하게 돼 제주 바다에 정착하면서 개체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수온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런 아열대성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변화가 유지가 되고 또한 그런 환경에서 적응을 하면서 다른 아열대성 어류들이 제주도 연안에 많이 이제 적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달리 기존 제주의 대표 어종들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의 연구 결과 독도 바다의 자리돔 비중이 8년 전 10%대에서 최근에는 60%대를 넘어 독도의 대표 어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이 맞지 않아 독도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수온이 상승하며 어느 시점부터는 생존뿐 아니라 재생산도 가능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독도에 정착할 수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난류성 어종인 방어도 이제는 동해에서 더 많이 잡힙니다. 강원도 어획량 순위에서 1위 붉은 대게에 이어 오징어와 2위 다툼을 벌일 정도입니다. 전 세계 바다의 수온 상승 속도보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이 더 빨리 올라가면서 제주는 물론 한반도의 수산업 지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의 신생 창업 기업인 스타트업 기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투자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해안도로의 한 디저트 카페. 지난 2014년 당시 30대의 청년 사업가가 설립한 이 카페는 도내에 가맹점 7개를 둔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감귤과 보리, 팥 등 제주산 원료로 제품을 만들고 제주의 신화를 소재로 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울과 중국 등 도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세웠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업체가 새롭게 문을 두드린 건 투자 매칭 행사. 제주 토종 브랜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호소해 투자 업체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은 겁니다. 시중의 선식 제품들이 변별력 없이 영양과 기능만을 이야기할 때 저희는 원료와 식문화의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며 보리 개혁이라는 새로운 선식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스럽다는 것에 저희가 일단 주목을 했고요. 비슷한 경쟁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제주스러움에 저희가 한 표를 던졌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가지신 확장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꽤 디테일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점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투자 매칭 행사에 참여한 제주 지역 스타트업 업체는 17곳.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주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한 데모데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좀처럼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제주 지역 스타트업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제주에서 이런 큰 기회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그 미션을 함께 할 수 있는 또 여러 투자사들이나 또 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정과 치유의 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 신생 창업 기업의 성장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라산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리면서 따뜻한 남쪽 제주에서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향하고 있는 한라산의 풍경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11월 초 정도 됐는데 눈이 내리니까 꼭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눈 오는 거 되게 부러웠었는데 11월에 눈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남원사우나 여탕에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8일까지, 표선 복지회관 목욕탕 여탕에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확진자가 방문했다며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제주중앙고등학교와 하귀 1초등학교, 조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행정시의 사무를 민간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고, 카지노 양수합병 시 사전 인가제 도입과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중단 요청 권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와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그리고 JDC 이사장을 도지사가 추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 1조 3,600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과 제주형 교육자치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제주고의 일반계고 전환은 특성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
학교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했습니다. 제주도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9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등을 압류 조치했는데 매각 가격을 결정한 뒤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요청 등의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남녀 청소년들을 혼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텔업주 62살 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